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사 비행장시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신입사원 이민구입니다. 많은 공사 임직원분들께서 저희 팀의 업무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어려운 에어사이드 내에서 비행장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저희 팀의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행장시설팀장 이성구입니다. 우리 부서는 활주로, 유도로 같은 인천공항 포장, 마킹, 녹지 같은 비행장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유지관리하고 여름철에는 풍수해, 겨울철에는 제설 작업을 총괄하면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24시간 비행장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 에어사이드의 면적은 1,5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약 5배 정도 되는 크기이고 4개의 활주로, 7개의 평행유도로, 그리고 나머지 직각유도로, 고속탈출 유도로 250여 개의 주기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업무는 크게 에어사이드의 포장, 마킹, 녹지, 제설, 구조물 관리로 나누어지고 이 업무들이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 24시간 대응 가능한 현장 사무소인 에어필드 관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사이드 포장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배영렬 대리입니다. 비행장 포장시설은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크게 3가지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착륙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강도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파편 단차 발생을 억제하여 안전한 항공기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는 평탄성 및 배수를 통해 적정 마찰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 매 2년마다 포장시설 전반에 대한 상태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장 표면의 균열의 종류 및 심각도를 바탕으로 포장의 상태를 점수화하여 PCI로 나타냅니다. PCI를 바탕으로 위치별 중장기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활주로별 최적 보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중장기 보수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하여 현재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개항 이후 2010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1차 아스콘 재포장을 시행하였으며 약 10년이 지난 지금 2차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의 경우 전체 포장 두께 105cm 중 보수가 필요한 위치별로 7cm에서 15cm의 표층에 대해서 재포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95cm 중 55cm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의 순서는 기존 포장 제거, 제거 부위 청소, 재포장, 마킹 및 그루빙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포장 파손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 다시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의 폭은 60m로 굉장히 넓습니다. 취약 구간으로 작용하는 시공이음부를 최소화하여 향후 균열 파편 발생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현대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중이 직접 영향이 있는 중앙 24m를 한 번에 포설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기본 6m 곱하기 6m 크기의 포장 시설들이 모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체 포장 면적 약 1100만 제곱미터 중 약 700만 제곱미터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 포장 사이에는 줄눈으로 그 이음새가 메꾸어져 있습니다. 포장 하부로 이물질이 침투하여 구조적인 파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줄눈에 대해서도 중장기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별로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타이어의 고무가 포장면 그루빙 사이에 퇴적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고무는 결국 포장면의 미끄러움 저항성을 낮게 하고 표지 식별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착륙 횟수에 따라 활주로 고무 제거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착륙 위주 활주로인 2활주로가 가장 고무 제거 주기가 짧고 나머지 3개 활주로도 각자 착륙 횟수에 맞추어 고무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사이드의 마킹과 녹지를 관리하는 고한영 과장입니다. 우선 마킹 관리를 말씀드리면 마킹 관리는 크게 규격 관리와 도색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어사이드 마킹은 전 세계적으로 크기, 색상, 설치 위치 등이 통일된 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이카오 아네스 14과 FAA 보고서의 활주로와 유도로의 마킹 기준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 공항에 맞춘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바탕으로 마킹 시설의 규격과 설치 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킹은 크게 활주로 마킹, 유도로 마킹으로 분류됩니다. 전 세계 공항 공통으로 활주로 마킹은 백색을 띠고 유도로 마킹은 황색을 띱니다. 물론 에어사이드에서는 활주로 마킹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마킹보다 항상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활주로의 마킹을 보시면 활주로의 양쪽 시작과 끝은 시단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시단 표지와 활주로 명칭이 차로로 위치하고 항공기가 착륙하는 에이밍 포인트와 터치다운 마킹, 그리고 활주로 중심선, 활주로의 폭을 표시하는 옆선 마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도로는 황색 실선의 유도로 중심선으로 전 구간이 이루어져 있고, 이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서 활주로가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킹 도색 관리입니다. 인천공항은 마킹이 변색되거나 퇴색되어 조종사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도색을 시행합니다. 제도색 기준은 항공기 평균 운항 편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다른 활주로는 연 1회 제도색하는 기준이 있지만 착륙 활주로인 2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마킹 손상이 빨라서 월 1회 도색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마킹을 재도색하다 보면 페인트 두께가 두꺼워져서 결국 탈락돼서 FOD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두꺼워진 페인트를 제거하면서 마킹 두께를 관리합니다. 마킹 제거는 툴캣, 워터젯 두 개의 장비로 하는데, 툴캣은 칼날로 갈아내는 장비로 아스콘 포장에 사용하고, 워터젯은 수압을 페인트에 쏴서 제거하는 장비로 주로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녹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리는 1년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데, 생육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잡초 억제를 위해서 제초제와 비료를 살포합니다. 주로 생육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잔디 깎기를 하는데, 이때 관련 기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착륙대 지역은 15cm 이내, 그 외에는 25cm 이내로 잔디 길이를 유지합니다. 녹지대의 잔디가 너무 길면 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항공기 표지판이 잔디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에어사이드 전 지역을 5번 정도 돌아가면서 깎으면서 잔디 길이 기준에 맞춰서 관리합니다. 녹지 유지관리 장비는 트랙터, 모우어, 베일러, 그리고 예초기로 나뉩니다.
이 네 종류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트랙터가 넓은 녹지대의 잔디를 깎으면 모우어가 깎아진 잔디를 모으고 베일러가 모아진 잔디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초기로는 표지판 근처 같은 좁은 지역의 잔디를 깎습니다. 에어사이드 제설 작업을 담당하는 김현지 대리입니다. 인천공항 제설 작업은 시기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설 준비 및 제설 계획 수립, 제설 상황실 운영으로 분류됩니다. 한 해의 제설 준비는 봄쯤부터 시작됩니다. 봄에 지난해 사용한 제설 자재와 장비 상태를 파악하고 지난 작업을 피드백해서 이번 해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를 확보합니다. 제설 자재는 제설 대상 지역을 약 30회 정도 살포할 만큼의 양을 확보하는데 에어사이드 지역에서는 항공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도로의 제설 자재인 염화물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액상 제설제로는 초산칼륨, 고상 제설제로는 요소와 개미산염을 사용합니다. 액상 제설제는 영하 1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성능 발휘가 좋아서 활주로 및 유도로 같은 기동 지역에 살포하고, 고상 제설제는 계류장과 GSE 도로에 사용하는데 장비로도 살포하고 필요시 조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살포가 가능하게끔 제설함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 장비는 총 73대를 보유하고 있고 견인식 제설 장비, 일체식 제설 장비 같은 주력 장비 60대와 그 외 소형 장비 1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14개의 팀을 이루어서 에어사이드 전 지역에 흩어져 제설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제설 장비들이 각자 짜여진 대열에 맞춰 실제 제설 작업을 대비해서 기본 훈련과 종합 훈련을 시행합니다. 이 훈련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시행하고 활주로의 제설 동선을 익히고 장비 조작법을 관숙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계기관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공항시설과 항공사 및 조업사 등과 협의해서 매년 10월 말에 제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설 준비를 마칩니다. 설의 대책 기간인 11월 1일부터 3월 31일에는 제설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제설 상황실은 기상예보 발령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강설량과 예보에 따라서 근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설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포장면 상태를 점검하고 활주로의 제설 작업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그런 다음 관제탑과 제일 먼저 제설 작업을 시행할 활주로를 협의하고 제설 작업을 위해 약 1시간 정도 활주로 폐쇄 노탐을 발행합니다. 제설 장비는 훈련한 대로 대형을 유지하며 편대로 작업을 시행하고 실제 작업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이동지역 안전관리소에서 투입되어 활주로의 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활주로 폐쇄가 끝나고 관제탑에서 활주로를 개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사이드 내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행장시설팀 문원수 사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장치이기에 인천공항의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비행장시설팀은 에어사이드 내 토목 구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강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시설물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법정시설물은 총 5개로 1종 시설물의 남북측 지하차도, IAT, BHS 터널, 그리고 2종 시설물의 GSE 교량 및 유도선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0년에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에 따라 지하공동구 또한 2종 시설물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시설물에 대해 시특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점검,
정밀 안전 점검, 그리고 일정 시설물에 한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의 등급에 따라 이러한 점검들의 시기 또한 달라지는데요. 상태 등급은 시특법상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시 시설 상태 지수를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정기 안전 점검의 경우 반기에 1회씩 저희 자회사와 함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상태 등급이 B인 경우 정밀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 안전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들을 통해 각 구조물에 맞는 보수 및 보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하며 법정시설물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특법상 관리 법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항 인프라 조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후폭풍 방지벽, 슬라이딩 게이트, 교통안전시설물 등 여러 에어사이드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이착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소인 에어필드 관리소 소장 박성순입니다. 우리 에어필드 관리소는 에어사이드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지관리 작업과 공사 진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유도로 같은 기동 지역을 24시간 점검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에어필드 관리소 직원의 하루 일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어필드 관리소는 기동지역 유관 점검을 수행합니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기동지역 안전관리소, 야생동물 통제대, 비행장 시설 유지관리 자회사와 합동으로 전체 활주로와 유도로를 둘러보며 포장면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 마킹이 탈락된 곳은 없는지, 운항안전에 위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오후에는 계류장 점검을 수행합니다. 계류장 전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포장면 위주로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점검하면서 그날의 주간 유지관리 작업들, 공사 현장들을 감독하며 안전관리를 합니다. 활주로에서 이루어지는 줄눈보수, 고무 제거 작업이나 유도로 항공기 동선에서 이루어지는 포장 보수 작업, 마킹 작업과 같은 야간에만 가능한 기동지역 유지관리 작업을 감독하고 발주 공사가 있는 날에는 발주 공사 감독도 수행하면서 포장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나 겨울철 제설 상황 발령 상황에서는 비상대책반 체제로 전환하여 주야간 24시간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끔 보고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비행장 시설팀이 하는 업무를 쉽고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많은 임직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비행장 시설 팀원들은 앞으로도 24시간 무중단 운영과 안전한 이착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의 명성을 널리 떨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장 시설팀의 이민구 사원이었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